요즘 아이들은 우리 시대 아이들보다도 더 위험한 곳에서 생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밀가루, 액상, 과당, 에스테로이드, 식품, 첨가물, 항생제, 미세먼지, 전자파, 플라스틱, GMO 등 위험 요소로부터 말이죠. 이 모든 분야에서 발전 속도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을 텐데 결국 이 위험 요소의 노출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물론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이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으로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인 코카콜라를 선택했고, 그래서 이미 이전 영상에서 코카콜라 상승비를 비교해서 첫 번째 제안을 드렸어요. 자, 코카콜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선은 전 세계 어디 가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 그리고 탄산 음료수 중 세계 매출 1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보다도 코카콜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미국 어린이 5명 중 1명은 하루 동안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요. 미국의 국가건강 및 영양검사 설문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된 2세에서 19세 8,400명에 대한 식이 데이터를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132칼로리라는 탄산 음료수와 단 음료수를 하루 동안 소비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게 되면 112칼로리로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210칼로리로 상승됐죠. 이건 결국 무슨 의미일까? 내가 분명히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갈증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종류의 연구는 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탄산음료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나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연구를 갖고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탄산음료수보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탄산음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동기가 강화될 수는 있겠죠.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물이지 코카콜라가 아니에요. 건강에 가장 훌륭한 음료수는 물이에요. 물.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손을 잡고 마트를 가면 진열대 있잖아. 거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그 진열대를 한번 봐봐. 막 화려한 색깔, 다양한 종류의 음료수들이 아이들한테 막 속삭이는 것 같잖아. 얘야, 난 널 위해 태어났어. 날 가져가. 나는 단맛이 나거든. 근데 많이 마셔도 살은 찌지 않는단다. 왜냐면 난 설탕이 아니라 합성 감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날 사줘. 막 이런데. 그래서 엄마들은 먹지마, 너 아까 먹었잖아, 이제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시름시름 하다가 백기를 드는 건 결국에는 엄마는 아빠겠죠. 우리는 아이들을 고집을 절대 꺾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베트남인들도 미국의 상징인 코카콜라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 어쩌면 베트남인들에게는 뭐 모르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코카콜라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코카콜라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금지를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지켜만 봐야 될까요? 아이들이 계속 코카콜라를 섭취하게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걸까요? 코카콜라는 남녀노소 시대 보면 종족을 비롯해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심지어 북한까지 말이죠. 그래서 저의 이번 제안은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자.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알고 먹느냐 모르고 먹느냐. 우리가 알고 먹을 경우에는 10번 먹을 거 한 번만이라도 줄어든다면은 그 섭취율이 그나마 건강에 덜 해가 되겠죠. 완벽하게 우리는 금지할 수 없어요. 저도 먹거든요. 저는 이 받아들이 단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코카콜라의 유해성을 살펴볼 거예요. 한 2가지의 유해성을 살펴볼 거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어도 그 유해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물론 거기 안에는 단서가 들어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제시하는 모든 제안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사고의 훈련이다. 다양한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그때그때 장단점을 저울질하는 일종의 손익 분석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결정을 하셔야 돼요. 탄산음료를 꾸준히 소비하게 되면 성조숙증과 치아 부식 및 골밀도에 악영향을 끼쳐서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특히 이 코카콜라에 들어있는 액상 과당은 식욕을 어마어마하게 촉진해요. 예를 들어 건강한 젊은 지원자 2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원자들에게 체리맛 나는 물에 각각 75g의 과당과 포도당이 포함된 음료수를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인슐린과 글렌닌,
렙틴을 측정하게 됐는데 그렐린과 렙틴 수치는 변화가 없었는데 과당 섭취군에서 혈장 인슐린 수치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슐린은 단백동화 호르몬이고 지방을 합성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겠네, 체중 증가의 원인은 아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오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인슐린은 뇌 시상 하부에서 체중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적인 루트예요. 결국 이는 뭘 의미해요?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을 못 느낀다.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허기짐이 유발해서 식욕이 촉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자들은 지원자들에게 음식과 음식이 아닌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더 매력적인지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과당 섭취군이 포도당 섭취군에 비해서 고칼로리 음식에 더 크게 반응했어요. 실제로 뇌를 스캔했는데 과당 섭취군의 시각 피질과 안화, 점두엽 피질 부분이 더 활동적이었죠. 안화, 점두엽 피질은 보상과 동기부여에 관련된 뇌 영역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에는 과당 섭취군은 음식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그 동기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그 동기들 말이죠. 이것은 다음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연구자들은 지원자들에게 선택한 사진과 같은 음식을 즉시 받길 원하는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선택한 그 음식에 관련된 금액을 받길 원하는지를 질문을 했는데 물론 그 금액은 현금은 아니고 기프트 카드였거든요. 그랬는데 과당 섭취군이 포도당 섭취군에 비해서 즉시 선택한 사진과 같은 음식을 보상받기를 원했어요. 자,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과당 섭취군은 포도당 섭취군에 비해서 혈장 인슐린 수치가 높지 않아 뇌 시상 하부에서 포만감을 감지하지 못했고 한 달 후에 돈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고칼로리를 얻기 위한 의지가 더 컸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코카콜라의 유해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두 번째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코카콜라 사용 설명서에 관련된 단서를 찾을 거예요. 코카콜라 유해성의 치아 부식증이라 불리는 충치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발병하는 만성 질환이에요. 2016년 전세계 질병부담 연구에서 약 24억 명이 충치로 고통받고 있고 그중 4억 8,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충치로 고통받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이 당을 먹고 산을 배출하게 돼서 이 치아를 손상에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충치인데 이렇게 세균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구강 내 pH 농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산성화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치아에 칼슘하고 인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탈회 현상이에요. 이 탈회 현상이 일어나고 지속적이 되다 보면은 치아에 구멍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그렇게 쉽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죠. 이 탈회 현상이 일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침 속에 있는 칼슘하고 인이 다시 치아 속으로 들어가서 치아를 보호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재광화 현상이에요. 결국 이 재광화 현상이 부족하거나 산성화된 입속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충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당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자주 섭취할 때 충치하고 매우 관련성이 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식후 구강 내 pH가 낮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pH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나 식사 간 사이에 간식, 즉 코카콜라를 자주 먹게 되면 낮은 pH 환경을 유지하게 돼서 결국 충치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이들이 코카콜라를 원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점심을 먹고 저녁 사이에 자주자주 섭취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점심을 먹고 바로 섭취하겠다. 물론 이거는 진짜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안 좋아요. 먹으면 안 돼. 코카콜라 안 좋아. 진짜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왕 먹을 거.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코카콜라 유해성에 관련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마시면 안 돼요. 코카콜라는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안 돼. 이왕 먹을 거 이런 정보를 갖고 적어도 충치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지. 어린이 여러분, 절대 코카콜라는 건강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의 살을 찌게 만들고 키도 안 클 거예요. 왜냐면 골밀도, 즉 뼈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코카콜라보다는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게끔 많은 지도를 했으면 바라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세요. 힘든 거 아니죠. 제가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겠어요. 저는 아이는 없지만. 하지만 여러분, 코카콜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수제 코카콜라 레시피를 공개하도록 할 겁니다.